제 지인이 초록색 토마토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초록색 토마토도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초록색 토마토는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솔라닌 하면 떠오르는 채소 없으신가요? 감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감자가 햇빛을 받으면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그때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생깁니다. 토마토도 덜 익으면 미량의 솔라닌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괜찮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배탈이나 구토 메스꺼움과 같은 증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드셔야 합니다. 혹시 덜 익은 것을 구입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온에서 며칠 숙성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몸에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기는데요. 토마토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먹고 구토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속출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런 거죠?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의 증세를 보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토마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토마틴은 토마토가 생장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보통은 잘 익고 나면 사라져요. 이례적으로 토마틴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구입한 토마토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문제가 되었던 토마토는 특정 품종으로 정부기관에서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만약 토마토를 먹었는데 쓴맛이 난다면 의심을 해보세요. 토마틴 성분이 토마토에 남아있으면 주로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아침 식사로 토마토를 먹는데요. 공복에 먹어도 되는 식품인가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토마토는 산성분이 있어 아침이나 늦은 밤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지속적으로 섭취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다면 공복은 피해주세요. 그래도 꼭 공복에 드시고 싶다면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토마토 계란볶음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는 계란과 궁합이 좋고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도 높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맛이 좋고 아침 식사로 든든하답니다. 토마토를 가열해서 먹으라고 하던데 가열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지 않을까요? 토마토에는 구연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열했을 때 이 점이 더 많답니다. 토마토의 대표적 성분인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몸속 산화를 막아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토마토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오기 쉬워져요. 한마디로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가 쉬워집니다. 토마토는 설탕이랑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꿀은 어떨까요? 꿀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몸에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당분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탕이나 꿀과 함께 먹는다면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B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어요. 비타민 B가 함께 섭취하는 당 대사에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꿀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토마토 특유의 생맛이 불편하다면 소량의 꿀과 드시는 게 좋겠어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들었어요.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12도 이상의 실온에서 토마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향과 당도가 떨어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먹기 전에 꺼내두는 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번 냉장 보관을 하면 다시 꺼낸 이후에 원래의 맛과 향이 100% 돌아오지 않아요. 가급적 소량씩 구입해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익혀서 냉장 보관해도 될까요? 익힌 것을 냉장 보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미 조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당도와 향의 변화는 없습니다.
토마토가 조리된 후 냉장 보관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꽤 있죠. 대표적으로 토마토 케첩, 토마토 퓨레입니다. 토마토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집에서 조리한 식품에는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으니 최대한 빨리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스테비아 토마토는 상당히 당도가 높은데 건강에 괜찮을까요? 스테비아는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냅니다. 단맛은 나지만 당질과 칼로리가 없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께 인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스테비아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비아 토마토는 재배 과정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됩니다. 첫 번째는 재배할 때 사용하는 비료 자체에 스테비아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변압시설을 이용해서 스테비아를 주입하는 건데요. 스테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첨가물도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되는 첨가물로는 보통 스쿠랄로스가 있는데요. 스쿠랄로스는 설탕의 6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데요. 칼로리는 낮다고 알려졌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뇨 위험을 증가시키고 DNA 손상, 장내 세균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단맛을 느끼고 싶어서 구매하신다면 상품 표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토마토를 사서 약간의 스테비아를 뿌려서 먹으면 똑같습니다. 토마토 진짜 암 예방에 도움은 되는 건가요? 미국의 아그네스 펜터는 112세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술을 꽤 즐겨 마셨는데도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 비결이 술은 아니고요. 그녀는 70년 동안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토마토 소스와 요리를 많이 섭취하는데요.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는 민간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토마토를 다량 섭취하면 여러 가지 암 발병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세포를 보호해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특히 전립선암, 폐암, 이암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짭짜리 대저 토마토 괴담은 사실인가요? 짭짜리 대저 토마토는 수확하기 15일 전부터 물을 주지 않는다. 출하전 비료를 왕창 뿌려서 짠맛을 냈다는 괴담이 SNS에 급속히 퍼졌었는데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저 토마토는 새로운 품종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고 부산의 대저동에서 농사를 지어봤더니 짭짤한 맛이 강했어요. 비료와 화학물질이 아니라 토양의 염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짭짤한 맛이 나는 거예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토마토 종류 많은데 뭐가 제일 좋나요? 토마토는 종류별, 색깔별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탄수화물과 당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단맛이 더 강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또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은 흑토마토가 높은데요. 흑토마토는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 중간 정도의 크기에 검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육질이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요. 일반 토마토보다 베타카로틴은 50% 정도 높아요. 라이코펜은 3배 정도 더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떤 종류만 고집하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요. 종류보다는 섭취 방법과 얼마나 자주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토마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봤는데요. 토마토 흡수를 높이는 섭취 방법과 궁합이 좋은 식품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토마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